자, 그동안 우리가 그렸던 예제들이 커봐야 200, 500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그리는 애들이 뭐 지난번에 6조도 좀 1500까지 커지긴 했지만 문 같은 것들을 그리기 때문에 2m, 뭐 3m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ACAD ISO를 켰을 때 얘 용지 사이즈는 얼만큼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크기가 A3 사이즈였잖아. 420에 297짜리. 그러면 요 안에 우리가 문짝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그래서 얘를 공간을 조금 키울 거야. 근데 원래는 CAD 상에서 여기 내가 기준을 잡는 게 A3일 뿐이지 휠을 굴리면 얼마든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컴퓨터 뭐 그래픽의 문제인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좀 축소되는 게 제약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소를 하고 싶은데 계속 무슨 막혀있는 벽이 있는 것처럼 막혀있는 경우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세팅을 다시 만들어서 템플릿 파일도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도면들을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평면도 이제 그리기 시작할 건데 이 세팅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이거를 꼭 알고 뭐 매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CAD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요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계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한계 영역. 그래서 이름은 리미트예요. 리미트가 뭐예요? 한계잖아요. 그래서 단축키는 없고 그냥 LIMITS라고 치시면 LIMI까지만 쳐도 여기 나와. 이렇게 밑에 LIMI 하면 뭐라고 나오죠? 요거 그대로 엔터를 칠게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로어 레프트 코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 밑에 코너 구석 이게 어디냐? 그랬더니 좌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엔터 스페이스바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20에 297 얘가 무슨 사이즈? A3 사이즈.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5천에 5천으로 바꿔볼까요? 5 하나 둘 셋 콤마 5 하나 둘 셋 콤마 하면 끝났어요. 그럼 이게 지금 A3 용지에서 5천에 5천짜리 용지로 바뀐 거야. 5m에 5m짜리 용지로 바뀌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안 따라해도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420에 297짜리 원래가 그리드 켜고요. 락탱글 콤마 0에서 420에 자, 요게 영역이었거든요. Z 엔터, A 엔터 하면 요게 딱 사이즈 맞게 됐잖아요. 그런데 리미트 0,0에서 5천에 5천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Z 엔터, A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돼요? 여태까지 이렇게 설정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렸었고 휠을 굴려서 그 주변에 있는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도면을 그렸는데 지금부터는 5천에 5천짜리가 기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또 요거 하면서 또 하나 설명을 할게. 가끔 가다 보면 지금은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CAD를 쓰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도면을 그리는데 여기는 잘 그려지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쌤 안 먹혀요. 나 계속 클릭하는 소리 들려요? 클릭하는데 얘가 안 먹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또 되네? 안 먹혀.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리미트 안에 여기 ON하고 OFF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게 ON이면 내가 설정한 아까 5천에 5천이었나? 5천에 5천 안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제한을 해주는 거야. 그 밖에는 못 그리게 하고. 그런데 얘를 OFF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라인에서 그릴 때 다 그릴 수 있어요.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환경에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막 고민하다가 옛날에 선생님이 뭐 리밋 뭐해서 뭐가 뭐 한계를 제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랬었는데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온으로 되어 있는 걸 오프로 바꿔놓고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았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리미트를 이렇게 5000에 500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Z 엔터 A 엔터 하고 우리가 매번 킬 때 A 캐드 한 다음에 얘를 세팅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도화지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화지가 뭐라고 그랬어? DWT 템플릿 파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는 저장을 할 거예요. 어떻게? 세이브 똑같아요. 세이브 누르시고요. 세이브 누르면 요런 화면이 뜨죠. 저장. 여기에 이 DWG 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DWG 있고 DXF 있고 DWT 있고 얘가 뭐다 확장자 이름이다 라고 초반에 한번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DWT라는 애로 저장합니다. 템플릿 얘를 누르면 화면도 바뀌어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찾았었잖아. ISO, ACAD ISO. 여기에다가 본인 이름을 쓰시던가 CAD 연습이라고 쓰시던가 뭐 이거는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이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누르시면 뭐라고 나오고 오케이 누르면 얘가 CAD 연습이라고 나오고 DWT라고 나와요. 요 상태에서 도면을 그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얘를 새 도면을 딱 만들었어. 그래서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야. 여기다가 그린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거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또 저장을 해. 그리고 꺼. 그 다음에 템플릿 찾을 때 CAD에서 여기 CAD 연습이라고 생겼네요. 얘를 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고 세이브 에즈 하고 템플릿 파일로 바꾸고 CAD 연습 01로 바꿔볼게요. 01 하고 엔터 쳤어요. 오케이. 01 나왔죠?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끄고 다시 불러와서 키시면 깨끗한 도화지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전산응용 이제 실기 연습 시작하면 여기 레이어랑 뭐 이런 것들 다 싹 세팅해 놓고 이렇게 템플릿 파일 만들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템플릿 파일 만들었어요. 그럼 열 때마다 쌤 뭐가 자꾸 떠요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면을 그려. 그리고 저장을 해버려.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템플릿 파일을 만들 땐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냥 끄고 다시 여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드로잉이라는 애로 열려야 돼요. 무슨 소린가?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0에 5000짜리로 만들어서 이제부터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까 바로 직전에 배웠던 명령어가 락탱글이라는 애였죠. 단축키는 REC 엔터. 처음에 코너를 잡아야 돼요. 사각형을 그릴 때 처음 시작점 코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클릭하는 데는 대각선 코너예요. 그래서 내가 사이즈를 정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골뱅이 치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찝은 점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X 좌표가 가로 변의 길이에요. 그래서 500 해볼까요? 콤마 Y축은 뭐예요? 세로 변의 길이에요. 그래서 1000 치시면 500에 1000짜리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됐죠? 자, 이제 REC 중에 이 안에 서브 메뉴 볼게요. 여기 챔퍼 있고요. 필렛 있고요. 위드스 있어요. 챔퍼는 말 그대로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미 챔퍼를 해 놓은 상태인 애예요. 엔터 치고 나면 락탱글에서 얼만큼 디스텐스 챔퍼를 할 거냐, 거리를 할 거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50, 두 번째도 50 갈게요. 그리고 그리면 어떻게 사방이 50에 50으로 잘린 락탱글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챔퍼에서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길이가 다를 때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했죠. 챔퍼에서 첫 번째 길이는 50인데 두 번째 길이가 100이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대칭되게 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듯이 잘려서
얘가 쓰일 일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얘가 언젠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요거를 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이걸 보신 이 영상을 혹시라도 오토데스크에서 보신다면 이거 설정할 수 있게 개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나? 근데 할 만한 들어갈 만한, 더 이상의 들어갈 만한 거는 없긴 해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세팅을 해 놓으면 다음번에 갔을 때도 계속 이런 상태로 사각형이 그려져요. 그래서 한번 만들었다면 다시 챔퍼 들어가서 디스턴스를 0으로 바꿔주셔야 반듯한 네모가 그려집니다. 한번 했으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세팅 다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필렛은 알 것 같죠? 필렛 된 거, 뭐 50, 모서리를 둥글게 말아서 사각형을 그려주는 거. 됐죠? 얘도 필렛 들어가서 0으로 바꿔 놓으셔야 반듯한 네모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스 W. 얘는 사각형을 두께를 줘요. 10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위드스 50 가면 50만큼. 두꺼운 사각형을 그리는데 활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면 W 하신 다음에 1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도 1mm는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0이라고 치셔야지 반듯하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라인으로 그려서 만든 사각형과 이 락탱글로 만든 사각형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인으로 한 애는 그냥 선이 그냥 하나로 붙어 있는, 그냥 연결되어, 마주대고 있는 형태고요. 락탱글은 그냥 한 선으로 그린 아이예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얘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무브 할 때 얘는 요것만 클릭해서 옮기셔도 돼요. 그런데 얘는 무브에서 얘만 클릭하면 요 선만 떨어지죠. 라인으로 그리는 아이는. 그래서 무브 할 때 드래그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하셔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락탱글로 그린 애는 한 선으로 이어지고요. 이 선의 이름을 얘는 그냥 라인이라고 한다면 얘는 폴리라인이라고 해요.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라인은 엔드점, 미드점이 똑같이 정사각형 그립으로 되어 있고, 요 락탱글로 되어 있는 애는 엔드점들은 모서리는 정사각형인데 요 중간점은 이렇게 납작한 애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오스냅에서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애가 있는데, 이 센터는 원의 중심이잖아요. 얘는 다각형의 중심이에요. 다각형의 중심.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고, 그냥 갖다 대면 중심 안 잡힌다고 했죠. 뭔가 피크박스가 없어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명령어, 라인이라던가 뭐 서클이라던가 이런 애를 실행을 시키시고 갖다가 대시면 요 가운데, 이 사각형의 가운데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라인으로 그린 애는 아무리 갖다 대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요런 기능들이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사각형으로 그리고 났는데 여기서 우리 옵셋을 하거나 요 안에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옵셋 먼저 설명할게요. 이 다각형 묶여 있으니까 옵셋이 좋은 점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원처럼 똑같이 바뀌어 나가요. 그런데 얘를 하나만, 한 선만 안으로 집어넣고 싶어. 한 선만 옵셋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다? 다시 선을 한다? 자른다? 자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트림이나 이런 기능이 아니라 얘를 터뜨려요. 폭파시켜요. 얘 이름이 익스플로드라는 애거든요. 얘 단축키는 EX가 아니라, EX는 뭐예요? 익스텐드였잖아요. 얘는 X예요. X 엔터 치고 나서 얘를 클릭하고 나면 얘가 다시 선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콘 쓰지 마세요, 단축키 쓰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요거 대표적인 얘가 이 익스플로드거든요. 제가 처음에 CAD를 배우고 CAD를 한참 활용하고 할 때는 이 익스플로드의 아이콘이 다이너마이트 모양이었어. 빨간색에 이렇게 반짝반짝 불빛 있는 그게 아이콘이었었어요. 그런데 얘가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떤 아이콘으로 바뀌었냐면 요거
육면체가 분해되는 요 아이콘으로 바뀌었어. 만약에 익스플로드의 단축키를 모르고 아이콘으로만 썼던 사람은 요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단축키 꼭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X로 얘를 또 깨줘 볼게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게 호와 선들로 이어지고요. 지오메트릭 센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나눠진 이게 성분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다시 합치려면은 다시 합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조인이라고 나중에 아까 요 선들을 선의 모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선분과 얘 모양이 다르다. 얘를 폴리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을 폴리라인. 그래서 이 폴리라인들은 아까 두께도 줬고요. 필렛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 폴리라인은 편집이 가능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라인의 편집 안에 편집하는 폴리 에디트라는 게 있는데 명령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조인이라고 해서 얘를 묶어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거를 그냥 쓰고 싶으면 J 쓰셔도 조인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드래그 하시면 엔터. 그럼 얘가 하나로 묶여요. 다시. 내가 이렇게만 드래그를 했더니 얘랑 분리가 됐죠. 다시 조인해서 하나로 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오메트릭이 또 켜져요. 됐나요? 요게 락탱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디에 많이 쓰냐? 문 그리기, 창문 그리기 요런 거 할 때, 네모들 그릴 때,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연습 예제 할 때 우리 전에 100에 100짜리 죽어라 그렸잖아요. 절대좌표로도 그리고 상대좌표로도 그리고 극좌표로도 그리고 당겨 그리기도 하고 트림으로도 그리고 뭐 필렛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필렛으로도 그릴 수 있고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REC로. 그래서 전에 찬이랑 다른 친구들이 알려주지도 않는데 자꾸 REC 써갖고 내가 뭐라 했잖아. 왜 쉬운 방법 쓰냐고. 처음에 연습 좀 하라고 했죠. REC 하셔서 100에 100짜리 그리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고요. 우리 요거 옵셋 해야 되면 어떻게? X 하시고 클릭하셔서 깨주시면 사각형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끝 할까?